낙찰자가 나왔고 낙찰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다만 잔금 납부 기한이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경우에도 공매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이 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 막을 수 있다. 이 영상을 제가 예전에 한번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2탄입니다. 기존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회수 자체가 높진 않은데요.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이 상황을 당하신 분들은 지금 급박하신 상황이니까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사건을 저한테 맡기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올린 동영상은 초기에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금융기관한테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가지고 공매 절차가 진행돼서 초기에 공매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 실제 상담이 들어온 건데 자기는 이걸 몰랐대요.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공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낙찰이 되면 낙찰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을 납부하고요. 잔금을 바로 내질 않습니다. 계약서에 통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빠를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는 넉넉하게 한 60일 정도 2개월간 기간을 줘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은 뭐였냐면 초기에 신탁회사가 공매 절차를 진행할 때 자기가 이 공매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해 뒀는데 공매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낙찰자가 나왔고 낙찰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다만 잔금 납부 기한이 지금 한 6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 경우에도 공매를 막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드렸고 소송까지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 예전 거랑 뭐 다른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3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예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신탁회사가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초반에 낙찰자가 나오기 전에는 공매 절차가 맞잖아요.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을 하면 거기서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 요건은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매 절차긴 한데 이미 낙찰자가 나와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 경우에도 공매 절차 중지 가처분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식이 맞느냐, 공매 절차가 맞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공매 절차가 맞아요. 공매 절차라고 하는 게 뭐 신문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공매 절차 진행해서 낙찰자 나오고 낙찰자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공매 과정이긴 한데 신탁회사가 야 낙찰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공매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매야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매라고 하는 것은 이 일련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 찜찜해요. 신탁사가 저렇게 트집 잡고 얘기하는 거를 듣기가 싫어요 라고 하면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을 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은 체결됐지만 그 뒤에 후속 절차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겠지만 형식 요건에는 맞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트집을 못 잡잖아요. 매매계약은 체결된 거니까. 근데 이 경우는 법원에서 이걸 문제 삼습니다. 즉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피보전 권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느냐인데 법원에서 이걸 물어봐요. 아니 낙찰이 됐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느냐. 이 낙찰자랑 신탁회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보면요 가처분이나 뭐 가압류 같은 게 인용이 되면 매매계약 자체를 그냥 무효화하고 실효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납입한 뭐 매매대금 즉 계약금은 위약금처럼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계약금 자체로 원상회복하고 이자 없이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매매계약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항변하시면 돼요. 아니 나는 매매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는다. 네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매매계약서를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항변을 하나요? 라고 하면은 법원도 이런 공매 절차 사건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신탁회사 측에다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항변만 하시면 아까 말한 법원의 이의제기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인데, 제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최초 공매 진행 단계에서 위탁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각각의 요건은 다릅니다. 위탁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피보정 권리를 신탁계약의 무효나 취소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으로 하셔야 되고, 위탁자의 채권자가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사회 신탁 취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하셔야 돼요. 뭐가 됐던 이 중간 단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잔금 납부기일만 남은 요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하실 수 있어요.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형식적 요건이 맞습니다. 아직 처분하지 말라는 거니까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하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두 개 동시에 했어요. 이분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단계였어요. 낙찰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은 제가 기각을 당했고요. 사실 어려워요. 위탁자가 디폴트 상태잖아요. EOD가 났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은 건 맞거든요. 연체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탁자의 채권자가 공사비 채권을 이유로 해가지고 가처분 자체는 인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 공매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제가 부동산 담보 신탁의 공매 절차 막을 수 있습니다. 2탄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